두 번째 주제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죠? 이제 하이스피드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이제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신호를 직접 보드를 떠서 신호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그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신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기법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요. 오실로스코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인피니심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인베딩, 디인베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베딩, 디인베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얘도 간단하게 데모를 이용해서 어떻게 시그널이 바뀌는지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왜 중요해졌는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신호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신호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 신호를 찍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브레이크 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보드도 필요하게 되고 때로는 이제 프로브도 사용을 하게 되고 케이블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케이블, 프로브, 픽스처 같은 이 소자들이 신호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 신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는 정말 내 칩에서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데 걔를 오실로스코프로 확인을 했을 때는 신호가 굉장히 많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얘가 이제 시발점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그럼 이런 효과를 뺀 신호를 이제 보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신호에 영향을 주는 이 보시는 것처럼 픽스처나 프로브 같은 것들을 뺀 신호를 어떻게 하면 확인할까? 그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가장 먼저 적용된 게 이제 PCI 익스프레스에서 이제 가장 먼저 적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인증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픽스처와 이제 프로브의 영향 때문에 패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패스가 아닌 것이냐?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러면 이 효과를 뺀 신호를 가지고 인증 테스트를 하자. 이런 개념이 도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호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임피던스 미스매치, 그리고 프로빙 이펙트, 그리고 점점 칩이 작아지고 있고 보드가 작아지다 보니 주위에서도 이제 많은 크로스톡이 발생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드가 작아지다 보니 프로빙 포인트도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프로빙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도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픽스처,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스코프 노이즈 등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캘리브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미스매치 되어 있는 신호를 이제 수학적인 기법으로 이제 보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인베딩, 인베딩 테크닉이라고 해서 오실로스코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오실로스코프에서 사용하는 인베딩, 디인베딩 테크닉의 이제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신호에 디그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을 부스팅해서 올리기 때문에 장비 자체의 노이즈도 같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오실로스코프 이론 들으실 때 보면 밴드위스를 최적화해서 써야 된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내가 가진 스코프가 30기가, 40기가짜리인데 1기가, 2기가짜리 신호를 잡게 되면 불필요한 밴드위스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커플링이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불필요한 밴드위스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적화시켜서 밴드위스를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 얘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시그널 소스가 있는데 얘를 어디서 볼 것인가가 이제 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스단 바로 앞에 나오는 신호를 찍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신호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어떤 물리적인 문제점으로 소스 나온다는 못 보고 있는 거죠. 커넥터를 거치고 채널을 거치고 나서야 내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커넥터랑 채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물리적인 그 영향 때문에 신호가 나빠지겠죠. 그래서 그 나빠진 신호를 일단 측정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물리적인 이 채널들의 이 S 파라미터 같은 값을 가지고 그 영향을 빼주겠다는 거죠. 빼주게 되면 디임베딩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 앞단의 신호밖에 못 찍는데 실제 신호가 들어가는 RX단의 이 신호 상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커넥터랑 픽스처, 케이블 같은 영향을 이제 인가해서 이제 인베딩 하는 거죠. 인가해서 이제 신호를 찍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디임베딩은 이제 로스를 이제 보상한다는 개념이 큰 거죠.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TX 파이에서 나온 신호를 찍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면 지금 이렇게 I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TX에서 나오는 신호는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고 있겠죠, 당연히. 뭐 뭔가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이 커넥터와 이 채널에 대한 이 전달되는 임피던스 값을 가져다가 이 오실로스코프에서 그 영향을 빼는 거죠. 디임베딩 하게 되면 이렇게 깨끗한 신호가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임베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측정할 수 있는 위치가 TP1이다 라고 하면 이 TP2, RX 칩 들어간 직전 단의 신호를 보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RX 단에서 하는 뭐 다른 뭐 클락 리커버리라던가 이퀄라이제이션 후에 신호도 보고 싶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베딩, 디인베딩을 하는 인피니심하고 이퀄라이제이션은 좀 다른 개념인데 오늘은 일단 인피니심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시그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DDR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DDR은 보시는 것처럼 이 PCB 안에 칩이 이 BJ 타입으로 이렇게 박히게 되죠. 근데 뒤집어 보면 또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얘를 프로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BGA 프로브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칩 테스트를 하실 때는 보드 PCB 위에 얘를 먼저 얹으시고요. 그 위에 칩을 넣는 거죠. 그리고 이 커넥션을 이용해서 프로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BGA 프로브의 특성이 신호의 플러스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뮬레이션해서 뺄 수 있는지. 그래서 보시는 게 이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BGA 칩을 프로빙 할 때 BR을 뚫어서 바로 뒤에서 프로빙을 하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파형이 그 신호예요. 그 신호를 그렇게 잡은 거고, 그리고 BGA 프로브에서 찍은 신호를 보시는 게 갈색 신호입니다. 그래서 프로브의 영향 때문에 신호가 이제 많이 라이즈 타임도 깎였고 이제 주파수 성분도 날아가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걔를 이 BGA 프로브의 S 파라미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디인베딩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원 신호에 가깝게 신호가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인피니심을 써서 인증 테스트를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채널 로스를 이제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놓게 되는데 USB 같은 경우에는 뭐 RX 같은 경우에는 실제 케이블 3m 케이블, 2m 케이블로 이제 ISI를 주지만 TX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마다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S 파라미터를 가지고 인베딩을 시킵니다. 인베딩을 시킨 후에 I를 찍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하이스피드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적용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결과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신호를 디인베딩 하게 되면 좀 많이 유사하는 해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단점이 노이즈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노이즈가 좀 이렇게 많이 실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데모를 할 때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거는 데모할 때 좀 확인을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실로스코프에서 사용하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키사이트에서는 N5465A라는 이제 인피니심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얘도 아쉽지만 이제 옵션입니다. 그냥 제공되는 건 아니고 디폴트로 필요하신 분에 의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이펙트를 리무브 할 수가 있고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S 파라메터 넣고 빼고를 하시는데 그 외에 저항 값을 달 수도 있고요. 뭐 캡 값도 달 수도 있고 인덕터 값도 이제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가 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인베딩, 디인베딩을 하시면 돼요. 그런 설정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이제 이 인피니심이 제공하는 특징들입니다. 특성들이죠. 그래서 채널 속가를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스코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리플렉션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빼서 아예 그 신호 원 상태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너럴 퍼포즈라고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희 인피니심의 가장 이제 그 핵심이라고 해야 되나, 게 기준점이 뭐냐면, 뭔가 내가 신호에 더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베딩을 하고 싶으면 시뮬레이션 회로에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빼고 싶다, 디인베딩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메저먼트 회로에서 빼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인피니심 셋업을 이제 하실 때 이제 여기 보시면 투포트 또는 포포트, 그러니까 투포트라는 거는 입력이 있으면 그냥 바로 출력이 있는 거고요. 포포트라는 거는 이제 그 디퍼런셜 시그널일 경우에는 입력이 2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출력도 2개가 나오는 거고, 그런 포트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값들을 이제 넣을 건지 이 트랜스퍼 펑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널 설정에 직접 넣으셔서 만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채널 설정을 하실 때 이 시뮬레이션 채널이랑 이제 그 메저먼트 채널 2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2개를 가지고 인베딩 할 건지 디인베딩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얘도 데모할 때 실제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블럭 셋업이 나오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인서션 로스, 픽스처랑 케이블의 로스를 이제 애드하겠다는 겁니다. 애드하는 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시뮬레이션 서킷에 그 특성을 넣으면 돼요. 그리고 메저먼트는 그냥 아이디얼 수로로 놓게 되면 기존 대비해서 영향이 가미된 신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물을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갈색으로 보이시는 게 이 원래 잘못 설명드렸네요. 이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게 원 신호예요. 원 신호인데 지금 영향을 뺀 게 갈색 신호가 되는 거죠. 디인베딩 한 게. 근데 앞에서 지금 애들을 넣었는데 지금 반대로 지금 예제가 잘못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신호가 이제 1기가의 PRBS 7승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밴드위스가 지금 8.4기가, 이 제품이 8기가 스코프이기 때문에 8.4기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배운 것처럼 이제 같은 포인트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트리거를 펄스 위스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나노보다 큰 신호를 잡도록 하고요. 좀 크게 보는 게 낫겠죠. 자, 이제 신호 비교할 소스 신호는 지금 준비가 됐고요. 얘를 메모리에 일단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데모보드에 저항하고 캡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채널 로스를 좀 많이 만들어 놓은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통과한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호가 채널 로스를 이제 통과한 신호가 되는 거고요. 얘를 다시 저장을 또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채널 로스를 저희가 S 파라미터로 뽑아 놨기 때문에 걔를 이용해서 이제 디임베딩 한 신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실 때는 이제 이 채널에 설정할 수 있는 이 메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피니심이 지금 오프 상태인데요. 투포트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셋업 창을 누르시게 되면 이 셋업 위자드가 있기 때문에 처음 쓰시는 분도 이 셋업 위자드를 실행을 시켜서 하나씩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셋업 위자드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인피니심이 어떤 건지 설명이 나와 있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이제 메저먼트 서킷하고 시뮬레이션 서킷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서킷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할 건지 지금 제가 케이블 픽스처에 이제 로스를 뺄 거거든요. 뺄 거기 때문에 그대로 선택을 하시고요. 넥스트를 하게 되면 이 메저먼트 블럭에 제가 빼는 거는 메저먼트에 넣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메저먼트에 S 파라메타를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인피니심에 지금 채널 A를 통과한 신호이기 때문에 블럭 A에 이제 S 파라메타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고 그리고 다음에 시뮬레이션 블럭은 아이디얼 스로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이제 트랜스 펑션을 만들게 되는데 이름은 뭐 원하시는 대로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 트랜스 펑션이 정상적으로 이제 생성이 됐다는 거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디임베딩 된 신호가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얘가 이제 딜레이가 약간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딜레이를 보상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셋업 창에서 지금 필터 딜레이, 그 다음에 넣을 수도 있고요. 뺄 수도 있고, 그리고 트리거 딜레이까지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호가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지금 이제 주파수 특성에 따라서 지금 트랜스 펑션이 어떻게 신호를 튀겨주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8.4기가를 지금 다 사용한 상태고요. 얘를 밴드위스를 좀 강제적으로 좀 낮춰 보겠습니다. 4기가로 설정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지금 1기가에서 뭐 그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약간 좀 이 뒤쪽에 노이즈 성분들이 좀 죽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주의하실 점은 신호 빠르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밴드위스 너무 많이 깎아버리면 신호 자체도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 특성 및 여기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에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나 스텝 리스폰스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인베딩, 디인베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끝나버렸네요.